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발견되면서 긴장을 풀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나 재생산 지수 같은 여러 지표를 볼 때 3차 대유행이 현재 균형을 이루거나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이틀 1,000명대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에는 1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감소했던 게 이틀밖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향성 파악하기 너무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도 27.7%로 30%대를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접촉자 양성률도 2%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정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만약에 정점을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역 조치가 한동안 지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불안한 요인들도 아직 많습니다. 전문가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로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역당국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현 상황 또는 숫자에 굉장히 익숙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완벽하게 통제된 단계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 방역 조치를 섣불리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더 큰 확산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 3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8월 도심 집회, 그러니까 2차 유행 당시 완벽히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실제로 최근에 방역 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장기화되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심은 금물이다 이 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자 66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전수검사도 반복하고 밀집도도 낮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6차 전수 검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 7차, 8차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감염 초기 대응 부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첫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이후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텀이 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깊이 전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용자 이송 등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밀집도를 낮췄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자랑 비접촉자를 구분해내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확산이 내부에서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해서 전수조사할 때마다 확진자가 크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됐거든요. 이 백신 무력화 위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비단 말씀하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실제로 아직까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 백신의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남아공도 그렇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실제로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일정 부분 효능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 남아공도 그렇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실제로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생긴 변이주기 때문에 향후에 면역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의해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백신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내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심사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또 계획대로 다음 달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심사 절차가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사전 심사 과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두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허가 심사, 그러니까 식약처가 주관이 돼서 심사하는 허가 심사가 있고 그 예.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또 출하 승인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일 정도, 국가 출하 승인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허가 심사라고 하는 거는 의약품으로서의 품목 허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효능과 안전성이 뭐 그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고, 국가 출하 승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하 이전에 품질 검증을 하는 단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임상 3상, 그러니까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향후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될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만든 그 위탁 생산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에 사용한 백신과 SK에서 만든 위탁 생산 백신이 품질 동등성, 이 예. 부분도 또한 검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백신에 접종할 수 있도록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또 1, 2차 접종 간격을 연장하는 등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신 접종 방식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임상시험에 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텀을 늘리는, 연장하는 방안은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한 번도 테스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게 효능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는데, 예. 반면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지금 최대 6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6주 후에 동일한 백신이 공급될 거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극단적 대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바로 다음 달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 물량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 체계가 미비해서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할까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인데, 대상자 선정 부분하고 접종 방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접종 방식입니다. 그래서 접종 방식에는 실제로 접종할 의료기관 선정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의료기관 선정을 할 때 인구별, 지역별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혼동이 없게 지금부터 어떤 인구 대비, 연령 대비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실제로 지역별로 빨리 공급이 되도록,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인구 대비 실제로 배분하는 방식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그 독감 백신 유통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실제로 유통업체 선정 부분도 지금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2월 말이면 그리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2월 말 지금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사 과정 단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는 2월 말에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2월 말이면 그리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접종 전까지 또 그 후에도 철저한 개인 방역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